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오늘은 니콜라스 다바스라는 사람이 만든 다바스 박스가 뭔지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지표를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결국 이런 모양의 박스를 치고 요거에서 이걸 돌파할 때 매수하는 추세를 추종하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탈할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슈퍼 트렌드랑도 약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터틀 트레이딩이랑도 약간 컨셉이 뭐 수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게 추세가 쭉 나는 이런 종목에서는 아주 좋은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횡보하는 이런 장에서는 이제 큰 재미를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손실을 계속 쌓여가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서 현재 장이 어떤 장이냐, 이 종목이 지금 횡보장이냐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 이런 것들에 맞춰서 잘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다바스라는 분이 만든 그 조건이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6가지 조건이 있는데, 보면 50이제 신고가여야 된다. 그 다음에 신고가가 설정이 되고 나서 3일 동안 그 신고가가 갱신이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3일 정도 돌파 후 그 다음에 약간 눌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동안 그 고가가 갱신이 안 되면 거기에다가 상단 박스가 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뉴 하이, 그 새로운 그 고가가 이제 그 박스의 탑이 되는 거고, 그거를 돌파할 때 브레이크아웃 포인트에서 브레이크아웃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로우 박스가 그려지는 거다. 그 다음에서 여기 위에를 뚫을 때 바이 한다. 그 다음에 그거가 뭐 어느 정도 이상, 몇 포인트 이상 그 박스를 돌파할 때 매수한다. 근데 매도는 그 박스를 이탈할 때, 로우 박스를 이탈할 때 매도한다. 그리고 add your position each new box, 그러니까 계속 갱신할 때마다 계속 추가로 산다. 불타기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불타기로 이 추세가 나고 그 추세가 새로 고가 갱신할 때마다 계속 불타기 하다가 그거가 아래쪽 하단 박스를 이탈할 때 전략 매도한다.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쭉 추세가 상승 추세가 나는 상태에서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될 텐데, 횡보하고 있을 때는 아주 손실이 쌓이는 전략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횡보하고 있다는 뜻은 특정 박스 이상을 돌파를 했을 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돌파했다가 다시 눌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속 손절이 쌓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횡보장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횡보장에 적합한 것은 이제 과매도 과매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뭐 RSI라든가 CCI라든가 뭐 이런 지표들은 이제 횡보장에 아주 적합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 방송 찍기 전에 저는 이거를 이미 한번 만들어 놨었는데, 그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 같이 만드는 거가 훨씬 유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 이걸 따라서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클릭을 하시고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 이제 기술적 지표 여기 새로 만들기 해서 다바스 박스 이렇게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수식 이름에 첫 번째는 스몰 탑으로 이렇게 하고, 수식 2번에 버튼 이렇게 하고,
아까 전에 52주 신고가 그 조건을 넣으냐 마냐 요거에 따라서 요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캐피탈로 탑 버텀은 52주를 할 필요는 없겠죠. 요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식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AA 라는 지표를 넣어서 여기다가 하이스트 값을 넣어볼게요. 요거를 하이 값을 넣고 특정 피어리어드 요 피어리어드를 변수로 일단 놔볼게요. 이게 스팬이라고 해서 변수를 한번 두고 요거는 여기 지표 설정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일단 한 5일로 일단 예제를 값을 정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 값은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 값이고요. 5일이 여기로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LL 해서 이거는 lowest 값을 이렇게 정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new high 값이 이제 값이 갱신되는 조건일 텐데 value when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인데 언제 이 값을 갱신하냐? 그 high 값 오늘의 고가가 어제까지 중에 하이스트보다 더 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하이스트가 갱신된 거잖아요. 이걸 AA로 하지 말고 HH로 할게요. 하이스트 컨셉으로 해서 HH에서 하루 전날 괄호를 쓰면 하루 전날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 하이는 오늘의 고가고요. 이거는 어제까지의 5일 동안 신고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값보다 오늘 값이 더 커지면 그렇게 되면 이거를 갱신하는 거죠. 그때의 어떤 값을 new high로 넣냐? 오늘의 high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탑 박스를 그릴 건데 이거는 value when 또 첫 번째 값인데 bars since를 이용해 볼게요. 이거 어떤 컨디션을 넣을 거냐면 이 high 값이 HH 요 값을 돌파한 요렇게 하고 나면 이걸 요 new high가 만들어진 고 나서의 봉이 몇 봉 지났냐 며칠 지났냐 요거를 말하는 거죠. 이게 분봉이라면 뭐 5분봉이라면은 이게 분봉 단위가 되는 거고 캔들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가 일단은 3일 동안은 이게 갱신이 그러니까 고가가 3일 동안 유지가 되면 그때 박스를 그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3으로 놔두고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그날 오늘의 하이 값이 있을 건데 이거가 오늘의 하이 값인데 그러니까 이 3일이 지났잖아요. 3일이 지났으면 요때 설정된 요 하이 값이랑 다른 하이 값이에요. 이게 좀 이해하셔야 돼.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일단 여기서 저장 수식 검증은 아직 안 되겠죠. 자,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봐볼게요. 저 조건식에 있는 거랑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자, 이게 new high라고 합시다. 이게 new high라고 하면 요런 new high가 갱신됐죠. 여기서 갱신이 되고 그다음에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이를 지칭하는 거는 요 날의 하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 날의 하이 이 캔들 포함해서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 세 번째 캔들 여기니까 여기서의 하이 값은 이건데 우리가 원하는 비교하고 싶은 하이 값은 이틀 전에 하이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수식 관리자로 돌아가서
자, 어떤 조건을 넣어주면 되냐면, 확인하면 되냐면, 일단 하루 전 캔들 하이 1이겠죠? 이것보다 하이 2가 더 커야 돼요. 요 하이 2, 이게 이틀 전 고가가 요 고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하이지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고가보다도 이틀 전 그 하이에 고가가 더 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3캔들이 지났을 때 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 요날 갱신된 요 하이의 값이 갱신되고 그거가 고가로 된 지 3일째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요런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그때의 new 하이 값을 이 탑 박스에다가 넣어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수식 검증, 작업 저장 요거 하나만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거를 날리고 지금 좀 심플한 상태로 해봅시다. 스타바스 박스를 이렇게 넣으면 이게 밑으로 갔죠. 이것도 저의 큰 그림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또 댓글로 요거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 이거를 만들 때 여기 보면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스케일. 그래서 이걸 어디다 하냐? 그 화면이라고 하면 그냥 이제 새로 추가가 되는 거고요. 가격이라고 하면 요게 가격이잖아요. 요 Y축이. 여기 가격 영역이고 여긴 거래량 영역이니까. 가격 이렇게 넣으시면 그리고 저장을 하면 그리고 추가를 하면 여기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밑에 이렇게 했더라도 요거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도 됩니다. 그러면 요 Y축 표시 방법이 Y축이 이거잖아요. 그거를 다음 지표와 Y축 공유해서 요 종목 이름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캔들의 시가, 종가, 고가 이거랑 똑같은 스케일로 이 값을 표시해 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Y축 표시를 안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왼쪽에 지금 오른쪽 왼쪽에 Y축이 같은 값인데 왼쪽에는 다른 Y축 값을 넣어서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지표 Y축 공유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단 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단 박스도 그려 봅시다. 이게 하단 박스는 일단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버튼에 넣고 이게 이렇게 갱신될 때 그럴 때마다 이제 같이 이제 적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갱신이 될 때 그 전값의 박스가 로우 박스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모양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요거 갱신될 때 값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요 new high를 넣는 게 아니고 같은 기간 일단 여기서는 5일로 되어 있으니까 5일 저가를 넣어주면 그게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탑에서 색깔을 요거는 녹색으로 해서 2포인트로 하고 버튼 색깔은 분홍색으로 해서 2포인트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 검증, 작업 저장 이거를 해줘 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날리고 다시 넣어주면 이런 형태의 박스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볼게요. 처음에 그 다바스 요 박스 지표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52주 신고가여야 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요 스팬, 요 기간, 요 5일 기준으로 해서 5일보다 이게 돌파만 하면 이게 값이 갱신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조건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봅시다. and 오늘의 하이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 하이스트 하이 하루 전 기준으로 해서
뭐 250일로 이거를 1년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요 조건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추가를 하고 나면 요 라인을 뭐 하늘색 이걸로 해서 3포인트 이렇게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오타가 났네요. 하이스트 이렇게 되겠죠? 수식 검증, 작업 저장.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일단 요거는 날리고 다시 딱 설정을 하면 이게 노란색과 초록색, 분홍색 이렇게 세 가지의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노란색은 이게 돌파가 되는데 어떤 돌파 라인이냐면 그 52주 신고가 라인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 말고 다른 종목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런 경우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2015년 3월 2016년 3월 요만큼이 1년이거든요. 요만큼이 1년인데 요 동안에 요 작은 요 파동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동안에도 이제 상단 박스, 하단 박스가 계속 갱신되면서 바뀌면서 쫓아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를 돌파할 때 이때는 녹색이랑 다르게 이 노란색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가 이제 갱신이 돼요. 이제 갱신이 되는데 보시면 이거가 이렇게 돌파가 하고 요 날이거든요. 하루, 이틀, 3일 그 다음에 이게 박스가 그어진 거예요. 돌파가 하고 나서 3일 뒤에 그어진 건데 이거가 녹색 여기서 계속해서 갱신됐었던 요 박스랑 다르게 이렇게 52주 신고가라는 조건을 넣으니까 요때부터 추세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52주 신고가 요 조건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녹색 박스가 그러니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이 아래에서도 작은 파동들을 사실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그냥 녹색만 쓰시면 되고 진짜 추세가 바뀌는 걸 보고 싶다 이러면은 이 노란색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그런데 어차피 상승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 노란색과 녹색의 경계가 이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승 구간에서는 이런 데서부터 이제 녹색 이걸 이용했을 때는 더 추가로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노란색만 보면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오고 나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하던 추세에서 돌리는 걸 잡을 때는 요게 노란색이 장기 이런 신고가 잡아주는 이런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이 될 수 있겠고 이런 상승하는 추세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렇게 작은 박스들을 이용하는 게 더 활용도가 높겠죠. 근데 지금 이거 스팬 요거를 5일로 설정을 해 뒀는데 요거를 일주일이 5일이라서 5일이 기본으로 한 거거든요. 한 달로 하면 20일 정도 본다 하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을 의지 안 하고 나는 그냥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짧게 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뭐 3달, 한 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녹색과 노란색이 겹쳐지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추세로 볼 때는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의 스팬 구간을 두는 게 유리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다바스 지표 자체는 계속해서 짧게 갱신되는 형태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큰 추세의 요런 거가 딱 돌파되는 요 순간은 요 라인으로 그리지 말고 요 순간은 화살표로 해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수식이 하나 완성되고 나면 그거를
화살표를 옮기는 거는 이제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서 한번 이렇게 이 조건을 그대로 해서 신호 검색으로 해서 새로 만들기 다바스 장기 추세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해서 그 수식을 그대로 붙여 넣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요 값을 value when 이렇게 해서 하면 요거는 값을 갱신하는 그게 되는 건데, 갱신하는 게 아니고 요 조건을 만족할 때 요 값을 표현해 줘라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컨디션, 그래서 bar since 요게 3의 1보다 크고 요것도 다 만족한다. 이렇게 조건을 다 만족해 놓은 상태가 이렇게 놓으면 요거를 만족할 때 스팬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스팬은 똑같이 일단은 5일로 저장, 수식 검증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신호 검색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했더니 화살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잠깐 다시 수정을 해볼게요. 왜 화살표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요 컨디션이 이거보다 크다, 요거보다 크다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구간이 이게 설정이, 그러니까 이 화살표에 있는 구간이 이거 다 만족하는 구간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 컨디션을 최초로 딱 만족한 그 순간을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요 컨디션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보통 어디를 크로스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한 상태로 이거를 하는데, 여기서는 3일 동안 버티는 거를 했을 때 요게 값이 갱신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크로스업을 해서 하이 251선을 돌파할 때로 잡아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화살표에서는 요 조건이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를 놔둔 상태로 크로스업을 추가를 해볼까요? 크로스업을 해서 첫 번째 밸류가 이제 하이 값이 되고, 두 번째 밸류가 요 하이스트 요 값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조건 AND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작업 저장. 그러면 화살표 요거를 많았던 거를 없애고 다시 한번 넣으면 여기서 화살표가 안 떴네요. 자, 다시 한번 디버깅을 해봅시다. 신호 검색, 다바스 장기 추세, 하이가 하이스트 250, 요 선을 요 하이가 크로스업을 했다. 그리고 요 조건들이, 요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다른 것들을 다 필요 없이 251 고가만 돌파했다라고 해도 이거랑 같은 결과가, 원하는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원하는 결과는 아니네요. 조금 화살표가 많이 나오네요. 여기서도 요거 돌파할 때마다, 이렇게 돌파할 때마다 화살표가 뜬 거니까
뭐 얼추 맞는 화살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아래 요거 하단에서 얼마 이상 이렇게 지속을 하다가 이거를 이 화살표가 나올 때 이런 정도의 조건을 넣어주면 그러면 되겠네요. 조금만 더 손을 봐봅시다. 신호 검색에서 요 컨디션을 하나 두고 and parse since를 이용해서 이 하이 값이 하이스트 250 요거보다 요 하이 값이 작아야 된다. 요거가 뭐 100일 이걸 스팬으로 해볼까요? 스팬 어떤 의도로 지금 요걸 썼는지 이해가 가시죠? 특정 요 스팬 날짜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이 값이 요 하이스트 값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지금 스팬은 쓰는 게 없으니까 일단 요렇게 해서 추가를 한 다음에 스팬의 날짜를 추가로 늘려 보겠습니다. 날리고 네, 여기서 화살표 하나 떴죠? 네. 그러면 요거를 라인 설정에서도 요 노란 거를 없애주면 자, 그럼 여기 기가 막힌 화살표가 하나 떴는데 자,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요 라인을 노란색을 없애주면 그러면 이제 다바스 박스에서 어떤 큰 추세가 바뀌는 요런 지점에서는 화살표가 나와준다. 그리고 여기서 갱신될 때마다 이렇게 매수하고 요 하단 박스가 밑으로 갈 때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추세 추종 전략을 할 때 좀 이용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횡보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짧게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큰 추세가 바뀌는 지점이 나와서 여기서 돌파할 때마다 매수, 할 때마다 매수, 여기에서 깨질 때 매도, 혹은 여기서 돌파할 때마다 매수, 돌파할 때마다 매수, 돌파할 때마다 매수하다가 여기서 깨질 때 하단에서 매도,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터틀 트레이딩이라든가 아니면 슈퍼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봐보면 좋겠죠. 슈퍼 트렌드 막대 요거랑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 빨간색 슈퍼 트렌드 이제 슈퍼 트렌드 강세 구간에 들어왔을 때 요 노란 화살표가 뜨면 이게 슈퍼 트렌드 약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 보유한다. 뭐 이런 전략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도 뭐 나쁘지 않겠죠. 에코프로 이 구간에서는 큰 재미는 못 봤는데 여기서도 또 약세가 금방 또 바뀌네요. 요런 정도 구간에서 화살표가 떴다면 아주 좋겠죠. 그러니까 요 슈퍼 트렌드랑 이제 컨셉은 요 다바스 박스랑 이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한번 그 메타버스 상에서 한번 미팅을 가졌었는데 뭐 한 10분 내외로 참여를 해주셨었는데 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메타버스 상에서 하는 그 회의 게더 타운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했었는데 그 부분도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갈지 모르겠지만 또 종종 할 테니까
게더타운에서 라이브 할 때는 제가 미리 게시판에 좀 올려놓고 많은 분들 참석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더타운에 참여하실 때는 뭐 비디오는 끄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마이크는 키시고, 마이크는 키고 참석하는 것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시고 참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줌 회의 같은 컨셉이 아니고 어디 따로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게더타운도 열심히 공부해보고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월드 한컴타운도 지금 베타 버전이라서 완전 허접덱인데, 이게 정식 버전이 되면 뭐 쓸만한 상태로 바꿔서 개선해서 내겠죠. 그러니까 제 한글과 컴퓨터나 뭐 다날, 아니면 NHN 벅스 이런 그 싸이월드 관련 종목들은 혹시 지금도 들고 계신 분이 있으면, 재료가 D-Day가 정해져 있는 건 항상 잘 나와도 재료 소멸로 빠질 수가 있고 대부분 실망 매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다른 어떤 D-Day가 있는 종목 하실 때 항상 참고해 주세요. 그런 것들, 뭐 정치 테마주들도 관련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겠고, 정치 테마주는 저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서요. 정책 테마는 뭐 그래도 조금 그나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달리고 있는 것들은 하지 않을 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내년에도 계속 주도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라는 게 그 어떤 섹터 군이냐면 5G, 반도체, 카메라, 센서, 배터리, 이런 쪽이 다 이제 VR, AR, XR 이런 장비들이 새롭게 이제 애플에서도 나오고 삼성에서도 나오고, 뭐 그 메타 플랫폼, 그 페이스북에서도 오큘러스 뭐 3도 나오겠죠. 뭐 이제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이쪽에 추가로 들어갈 만한 그런 장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른다. 근데 이 장비 부품주들은 발주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LG 이노텍 같은 그런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 종목들을 좀 잘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주들, 뭐 5G 주들 전부 다 저점인 종목들 많으니까 좋은 종목들 잘 골라서 한 해 농사 좀 중장기로 보는 것도 포트폴리오에 좀 잘 넣어주시고, 단타만 하지 마세요. 단타만 하면은 삶이 피폐해집니다. 단타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일이 안 돼요. 전업 투자자 아닌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스윙이나 중장기, 가치 투자 이런 쪽에 비중을 실어서 잘 운영해 나가는 그 운영의 묘를 익히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